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신 건가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2층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마치 누군가를 잘못 찾아온 것처럼 쏘아붙이는 시선으로 70대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 저, 죄송합니 혹시 여기에서 오늘 지역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거칠게 마른 손으로 자리에서 잠시 망설였다.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움츠린 채 그의 바지자락을 잡고 있었다. 지역 행사요? 이런 복장으로? 중년 남성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뒤편에 다른 직원들이 어색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곳곳에 마련된 긴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다과와 행사 안내문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홀 중앙에는 시니어 생활안전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거칠애로 가득해 보였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제가 이 손자를 잠깐 데리고 오느라 옷이 좀 허름합니. 그래도 이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자격? 어르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 유지들과 협력단체장들, 그리고 초대받은 특별 게스트들이 모이는 자리임니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뒤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옷차림 좀 봐. 누가 초대했을까?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할 텐데. 오늘따라 별 이상한 분들이 오시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손자가 쑥스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돌아갈까? 여기서 다들 화난 것 같아. 할아버지는 손자를 달래듯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조금만 기다리렴. 할아버지가 이곳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니까. 어르신, 중년 남성이 다시 한번 시선으로 노인을 사로잡았다. 이 장소가 어떤 곳이고 오늘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 제대로 알고 오신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듯 남성은 비꼬듯 거칠게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비를 불러서 내보내고 싶습. 복장 규정도 안 맞고 초대장도 없이 오신 분이니까요. 손자가 두려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우리 그냥 돌아갈까, 할아버지? 노인은 가늘게 한숨을 쉬고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남성에게 물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담당자분을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콧방귀를 뀌었다. 담당자분이요? 지금 다 바쁘신데 이런 분을 일일이 상대해 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자 옆에서 차림새가 단정한 한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 과장님, 오늘 초청장 없는 분들은 추후 안내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들었잖아요. 그냥 밖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박 과장이라 불린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서 경비한테 연락하라니까. 그 순간 노인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이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니 제 손자도 안전교육에 관심이 많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러자 박 과장은 짜증 어린 표정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경비, 여기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더 이상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습니다. 손자가 놀란 목소리로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진짜 나가야 할 것 같아. 여기 정말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노인은 담담하게 손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박 과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실례가 많았습. 그래도 혹시 제가 전에 이 지역 안전 관련해서 일했던 적이 있습. 혹여나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해서 필요 없습. 박 과장은 노인의 말을 끊었다. 요즘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 방식이고 뭐고 지금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괜한 참견은 그만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일었다. 옛날에는 이런 분도 많았지. 뭐 좀 한다고 여기저기 껴들려고 하는. 그래도 저렇게 노인을 막 대하는 건 좀, 하지만 행사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노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포기한 표정은 아니었다. 그는 손자를 이끌고 옆으로 비켜섰다. 알겠습. 손자와 함께 조용히 나가겠습. 실례를 끼쳐서 죄송하네요.
박 과장은 입가에 약간 비웃음을 머금고 노인이 멀어지는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대 쪽에서 단상이 준비되고 사회자가 행사를 시작하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곧 시니어 생활 안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 참석하신 여러 기관 대표님들과 귀빈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라는 다시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쪽 구석에서 늘씬한 체격의 청년이 노인의 뒷모습을 곰곰이 바라보았다. 청년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얼굴인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청년이 말을 걸기도 전에 경비원이 다가와 노인에게 밖으로 나가시죠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손자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곧 행사장 밖으로 나가게 될 상황을 받아들인 듯했다. 호란의 사람들은 다시 준비된 강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격식을 갖춘 대화들이 오갔지만 노인과 손자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노인은 차분하게 손자를 다독이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밖으로 나오는 길에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게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노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서 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오래전에 잠시 이 지역 안전관리팀에서 일했었지. 그때는 좀 바쁜 나날을 보냈단다. 그럼 그 아저씨들한테 말하면 혹시 알아보지 않을까?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 사람들은 나 같은 노인네가 지금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괜찮다. 저기서 무슨 일 생기면 내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손자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어떤 일이 생기는데? 노인은 고개를 가만히 흔들었다. 몰라. 그냥 혹시라는 말이지. 일단 집에 가자꾸나.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살짝 찔렀다. 노인은 즉시 코를 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뭔가 이상한데. 손자도 콧잔등을 찡그렸다. 이상한 냄새 나요, 할아버지? 가스 냄새 같은데? 노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바닥과 벽 쪽에 설치된 배관을 눈으로 훑었다. 가만. 이거 도시가스가 새는 냄새 같다. 빨리 관리실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복도 쪽 안내 데스크를 향해 달려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가스 경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그러나 안내 데스크 직원은 무심하게 답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세미나가 곧 시작이라 정신이 없어서. 직접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죠. 노인은 거듭 간곡하게 말했다. 이런 건 빠르게 조치해야 해요. 혹시나 만에 하나 가스가 새는 거라면 사람들 다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 근데 저희는 지금 행사가 중요하니 뒷문으로 나가셔서 경비원 통해서 말씀하세. 직원은 대충 응대하며 바쁜 척 서류만 뒤적였다. 손자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무서워. 우리 어떡하지? 노인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직접 확인해보자. 손주야, 할아버지를 잘 따라오렴.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발을 옮기며 가슴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예전 직업 특성상 긴급 상황만 맡았다 하면 누구보다 냉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상황. 노인은 주눅 들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살폈다. 그 시각 홀 안에서는 세미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자,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는 화재 안전교육부터 청취해 주시겠으며 사회자의 안내가 이어졌고 모두 자리에 앉아 관심 있게 듣는 듯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서로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무대 한편에 앉아있던 박 과장은 조금 전에 내쫓은 노인과 손자가 신경 쓰이는지 이따금 문 쪽을 힐끔거리다가 이내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지 하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홀 구석자리에 있던 앞서 노인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 청년, 얼핏 보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은 휴대폰 화면을 넘기다가 깜짝 놀란 기색을 보였다.
사진을 비교하듯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설마. 이분이. 청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홀 밖으로 나가고자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섰다. 한편 노인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아는 듯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여긴 예전에 내가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라 어딘가 분명 비상 매뉴얼 문서나 가스 점검실이 있을 거야. 손자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걸 알아? 옛날에 안전관리 쪽에서 꽤 오래 일했거든. 일을 그만둔 지는 오래됐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한쪽에 기계실 가스 설비실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노인은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손자를 향해 손짓했다. 너는 조금 떨어져 있어. 혹시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자 안에서는 뚜렷하게 가스 냄새가 났다. 노인은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해.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되는 게 확실하다. 안에는 가스 배관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경보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는 듯 보였다. 노인은 황급히 벽 쪽의 수동 차단 밸브부터 확인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건가? 바로 그때 손자가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냄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노인은 신속하게 문을 닫고 나왔다. 여긴 당장 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빨리 행사장 사람들, 특히 담당자에게 알리고 모두 대피시켜야 해. 하지만 위층에서는 여전히 세미나가 한창이었고 누구도 가스 냄새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노인이 우왕좌왕하던 찰나 복도 끝에서 아까 그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혹시 아까 행사장에서 쫓겨나셨던 어르신 맞으시죠? 청년은 다급해 보였다.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시간이 없어. 이 건물에 가스가 새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대처를 안 하고 있으니 큰일이야. 청년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한 듯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알겠습. 우선 제가 담당자나 경찰 쪽에 연락부터 해볼게요. 혹시 어르신은 정말 그 이상우 선생님이신가요? 노인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사람들 대피부터 시켜야지. 청년은 긴장하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라며 시간을 끌었다. 청년은 헛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때는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데. 노인은 이미 내부 구조를 숙지한 사람처럼 복도에 붙어 있는 대피 안내도를 재빨리 살폈다. 이 건물은 출입구가 메인 로비와 후문,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 통로까지 3개야. 만일 가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그 말에 청년은 노인의 노련함을 느꼈는지 깜짝 놀란 눈빛으로 질문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걸 바로 파악하시는 겁니까? 손자가 귀띔하듯 작게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큰 회사에서 안전 관련 일을 했대요. 아주 오래전에. 노인은 손자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내가 대피 방법을 안내할 테니 자네는 위층에 가서 지금 곧바로 세미나 진행자와 책임자들한테 알려. 그러고 나서 스피커나 마이크로 사람들에게 대피 안내를 해야 해. 청년은 긴장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럼 저기 2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알릴게요. 근데 혹시 아무도 말 안 듣거나 박 과장 같은 분이 또 무시하면 어쩌죠? 노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내가 바로 따라 올라가. 다들 모르겠지만 여기 잠시만 방치하다가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손자도 의지를 다진 듯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노인은 망설이다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대신 위험하면 절대 앞에 나서지 말고 내 뒤에 있어야 한다. 마침내 노인과 청년 그리고 손자는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2층 행사장 문 앞에서 열리려던 세미나는 이미 주최 측의 축사 같은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진행 중이었다. 청년은 단숨에 달려가 무대 근처에 스태프를 붙잡고 다급하게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어요. 빨리 사람들 대피시켜야 해요. 그러나 스태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증거라도 있나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 옆에서 듣던 박 과장 역시 기가 차다는 듯 비웃었다. 아까 그 노인네한테 뭘 들었길래 이 난린가요? 혹시 잘못 맡은 거 아니에요? 순간 노인이 나타나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까 쫓겨난 분 아닌가? 왜 또 들어오신 거지? 여기서 한바탕 난리 치려는 건가? 노인은 마이크가 잡혀 있는 무대 중앙까지 가서 차분하게 외쳤다.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이 건물 내부 어딘가에서 도시가스가 새고 있습. 지금 바로 빠져나가야 안전해요. 청중중 몇몇은 킥킥대며 저분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시는 거 아냐? 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노인은 굳세게 덧붙였다. 증거가 필요하면 기계실에 가보세. 이미 가스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환기를 시켜야 하고 행사는 잠정 중단해야 함니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뺏으려 하자 노인은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보세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당장 안전요원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세. 저는 옛날에 대기업 재해대응팀에서 근무했고 그 후에도 다수의 재난 상황을 직접 관리한 경험이 있습. 그냥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말에 박 과장은 실소를 흘렸다. 대기업 재해대응팀이요? 이력서라도 꺼내보셔야 믿겠습. 지금 이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도 와 계십니.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냄새를 못 맡았다고 하네요. 바로 그때 청중 중 한 사람이 코를 막고 일어섰다. 잠깐. 저도 조금 전에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는데 제 생각에도 가스 같은데요. 또 다른 이가 그러고 보니 맞아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좀 찜찜하더라고요 하고 손을 들었다. 그제야 세미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가스가 새는 건가? 만에 하나 폭발이라도 나면 어떡해? 빨리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안해하며 수근거렸다. 박 과장도 당황한 듯 잔뜩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이거. 혹시 진짜면 큰일이네. 근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노인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시간이 없어요. 대형 사고는 순간의 방심 때문에 일어납니. 어디 있는 전문가분과 함께 지하 기계실 가서 확인하세. 그리고 남은 분들은 질서 있게 로비와 후문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행사장 관계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휴대전화로 건물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준비를 서두르는 스태프도 있었다. 혼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을 느낀 듯 사람들이 자리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피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어디로 가야 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되나요? 하며 묻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노인은 즉시 손자와 청년에게 말했다. 너희 둘은 저쪽 로비 입구로 가서 사람들 줄 세우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누가 관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해. 손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청년이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은 즉시 로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다시 마이크를 들어 최대한 진정된 목소리로 외쳤다. 계단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 아이나 어르신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곳곳에서 스태프들이 동조하며 맞아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하고 외쳤다. 박 과장도 결국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다소 굳은 얼굴로 허둥지둥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자, 이쪽으로 가세.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이윽고 보안팀 몇 명이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 상황을 확인한 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뛰쳐나왔다. 심각합니다. 가스가 많이 새고 있어요. 누출 지점이 확실치 않지만 빨리 전원 대피해야 해요. 그 말이 전해지자 홀 전체가 술렁였지만 이미 노인의 침착한 지휘 덕분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었다. 사람들은 노인이 제안한 대로 세 갈래 출구로 나누어 이동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를 우선 대피시키고 건물 관리팀이 긴급히 전원을 차단하는 등 조처를 했다. 유력 인사들도 긴장한 상태였지만 노인이 재빠르게 VIP분들도 뒤섞여서 안전하게 가시면 됩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고 외치자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따라 나왔다. 그 모습에 박 과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분 정말 누군가 맞긴 맞나 보네. 약 10분쯤 지나
건물 밖 광장에는 모든 세미나 참석자와 스태프, 방문객들까지 다 빠져나와 모여 있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 다친 사람 없어요? 연기나 다른 문제는 없었나? 확인하던 사람들 사이로 노인은 땀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자와 청년도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르신 덕분에 다치지 않고 대피했네요. 아직 폭발 위험은 없는 건가요? 사람들은 노인을 애워싸며 계속해서 물었다. 노인은 마른 목을 축이듯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서 말했다. 근본적인 수리는 전문가가 오셔야 되겠지만 일단 전원 끊고 대피만 잘하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겁니. 모두들 침착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박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을 고르며 노인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어르신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큰 위기를 초래할 뻔했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시는지. 노인은 담담히 눈을 내리깔았다. 아닙니. 저도 나이만 먹은 사람이라 예전만큼 빠릿빠릿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노인의 경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토록 대처가 빠르셨는지. 이름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재해 대응팀이라고 하셨던 거 맞죠? 사람들의 호기심이 집중되자 노인은 머쓱한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휴대폰으로 검색해가며 노인을 주시하던 그 청년이 다가와서 말했다. 혹시 이상우 선생님이 맞으시죠? 예전에 국가위기관리위원회 민간 자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자 큰 재난 사건도 여러 번 해결하신 분. 맞나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라고? 그거 엄청 유명한 곳인데 정부 차원의 재난 대책 세울 때 자문하는 곳 아냐? 웅성거림이 커졌다. 박 과장과 스태프들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긴 합니다만 오래전 일임니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물론 옛날엔 위기 상황이라면 늘 뛰어들어야만 했던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러자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감히 그런 분을 내쫓으려고 했단 말입니까? 이거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군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위 스태프들도 다들 머쓱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한편 노인의 손자는 그런 반응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뭐예요? 되게 멋있는 곳인가 봐요. 노인은 손자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는 그냥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큰 사건을 예방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자랑할 만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뇨. 선생님께서 대형 산불 때나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큰 도움을 주신 걸로 암리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분이라고. 제가 방금 예전 기사들을 확인했어요. 사람들은 노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노인이 사실은 대형 재난을 막아온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시니어 생활안전 세미나를 진행하던 관계자들이 머쓱해하며 이상우 선생님이시면 오히려 우리가 VIP로 모셔야 할 분이었는데 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 순간 박 과장은 공개적으로 노인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제멋대로 어르신을 문전박대했어요. 저와 우리 팀이 몰상식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합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은 부담스럽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됐다니까요. 이제 가스가스 설비 전문팀이 와서 수리만 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고 그저 할 수 있는 도움을 조금 보탠 것뿐입니다. 주변에서는 노인의 겸손함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 연세에 저런 위기 대처 능력이라니 대단하시다. 정말 진짜 실력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네. 아까 무시했던 게 죄송할 정도야. 특히 청년은 선생님, 혹시 지금도 어디 안전 관련 자문이나 강의를 하시나요? 저도 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선생님 뵙고 배우고 싶어요. 하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에야 조금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네. 집에서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중이지. 이미 내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자 손자가 씩씩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해. 오늘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데. 그의 말에 노인은 짧은 웃음을 지었다. 고맙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싶어. 옛날에 너무 바빴거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다. 누군가는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면했으니까 보람도 크셨을 거예요. 라며 위로하듯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보람은 있었지. 그러나 그만큼 가족에게 소홀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손자와 함께 지낼 시간이 소중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노인의 삶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는 그래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셔야죠.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 가스 설비 회사 기술자들이 도착하여 긴급 수리를 시작했고 소방서에서도 출동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들은 모두 노인에게 순간 대응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칭찬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 밖 광장 한쪽에서는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었다. 참석자들과 스태프들은 부랴부랴 대책 회의에 돌입했지만 동시에 노인에게 사과를 전하고자 인사를 건네려 했다. 박 과장이 거듭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노인은 땀을 닦으며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습.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는 규정과 외모에만 얽매이지 말고 혹여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의 말이 있을 때는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박 과장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명심하겠습. 특히나 노인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크게 깨달았어요. 제가 했던 행동을 반성합니. 한편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지만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더 실질적인 안전 매뉴얼 교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노인에게 공식적으로 다음에 저희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서 경험담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라며 제안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손자가 스스로 잘 자라고 또 내가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마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랑 약속이 있어서요.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모두가 노인과 손자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정말 대단한 분을 우리가 몰라봤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손자가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 늘 안전이 최고죠. 다행히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때 박 과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했다. 제가. 사실 나름대로 행사 격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결국엔 오만함이었네요.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 노인은 따뜻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다. 사과받겠습.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아 보이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걸. 박 과장도 악수에 응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네.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겠습.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행사장 주위에는 안전요원과 소방대원이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사람들은 노인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했기에 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다.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는 몇몇이 있었지만 가스가스 설비가 빨리 차단되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소방대원이 확성기로 현재 상황은 통제 가능하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인원은 건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했고 시민들은 비교적 침착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이 모든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을 즈음 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고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자는 벌써 마음이 놓였는지 할아버지 배고파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갈래요? 라며 해맑게 웃었다. 청년도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 아까 사람들 대피시키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게 조금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하고 있어서. 노인은 너그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래 조언이랄 것까지야. 내가 아는 거라면 언제든. 청년은 살짝 들뜬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후 나중에 다시 만나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밝게 인사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과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노인에게 음료수 한 병을 내밀었다. 시원한 거라도 드시죠. 오늘 정말 여러모로 감사했습.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드리는 제안, 혹시라도 강의나 자문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음료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검토해 보겠습. 박 과장은 눈을 반짝이며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이 은혜는 언제까지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연신 별 말씀을 이라며 미소 지었고 그 곁에서 손자는 우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 하고 기뻐했다. 주위에 있던 스태프와 주민들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퇴짜 맞은 노인이 이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나 건물 내부 수리가 완료되어 가스 누출이 더 이상 없다는 판정이 났다. 소방대와 기술자들은 추가로 정밀 검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임시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라고 안내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들어가서 뒷정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행사 자체는 이미 중단된 터라 공식 프로그램은 무산되었다. 대신 주최 측은 즉석에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오히려 더 실감나는 안전교육이 되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덧붙였다. 홀 안에서 어수선하게 물건을 챙기던 스태프 중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왔다. 이상우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케이터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손자분도 식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노인은 배려에 감사해하며 손자를 보았다. 손자는 배고픔을 참느라 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 그럼 잠깐만 실례 좀 할게요. 아까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들어왔으니. 스태프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여기로 오세. 원래는 VIP 라운지였는데 이제 다들 나가시고 없으니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몰아냈던 장소에서 이제는 그를 극진히 모시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며 노인은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별로 그런 대접을 안 받아도 좋은데 아이가 있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손자와 함께 작은 접시에 샌드위치와 과일 몇 조각을 담아 자리에 앉았다. 손자가 한 입 베어 물고는 와, 맛있다 할아버지. 역시 나오길 잘했네. 라며 즐거워했다. 노인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문득 아까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 그로 인한 불쾌함.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두를 도울 수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참 오랜만에 긴장했군. 그래도 한 명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박 과장이 식사를 마친 노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잠깐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렴 하고 당부했다. 그리고 박 과장과 나란히 홀 밖에 조용한 폭도로 걸어 나왔다. 박 과장은 작게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좀 사연이 있습. 사실 저도 이 직책에 올라오면서부터 늘 정확한 규칙을 지키라고 윗선에서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행사에 접근 못하게 하는 식으로 과하게 통제해 왔죠.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어르신께 무례한 짓을 저질렀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들어주었다. 박 과장은 땅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제대로 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사고가 생길까봐 겁이 나요. 그런데 막상 진짜 위험 앞에서는 이렇게 우왕좌왕했네요.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건 중요하지. 그런데 기준이란 게 모든 상황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야. 특히 긴급 상황일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오늘 그걸 배웠다면 앞으로는 훨씬 유연해질 수 있을 거야. 박 과장은 울컥한 표정으로 노인의 말을 새기듯 듣고 있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 저도 오늘 크게 배웠습.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 위기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 모두 어르신 말씀대로죠.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격려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장에서 모든 걸 걸고 뛰어야 했단다. 그때도 내가 우선시한 건 사람이었어. 규정과 서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보듬는 건 유연한 사고와 배려라고 생각하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잘 새기겠습. 그러고는 뭔가 결심한 듯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저도 많이 배울 테니 혹시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세. 노인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함께 배우는 거지. 나도 아직 세상 모르는 게 많아요. 잠시 뒤 두 사람은 함께 VIP 라운지 쪽으로 돌아갔다. 어린 손자가 의자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청년도 스태프들과 마무리 정리를 도우며 움직였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제야 박 과장은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참석자들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모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 특히 이상우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바를 계기로 앞으로는 행사 운영 방식을 바꿔보려고 해요. 더 이상 복장이나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 행사 관계자들과 주변 주민들은 그 말에 박수를 쳐주었다. 소문은 금세 퍼져서 다른 구청 관계자나 지방 단체장들까지도 이 소동을 듣고 오히려 진짜 위기관리 전문가를 우리 동네에서 모셔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보낸 호감 어린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손자를 바라보았다. 손자는 의자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난 오늘 정말로 놀랐고 또 자랑스러웠어.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슬슬 가자. 너도 피곤할 테니 집에 가서 쉬자꾸나. 주변에서 가시는 겁니까? 다음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기분 좋은 미소로 언제든 연락 주세. 오늘처럼 긴급 상황만 아니면 편하게 보자고요 하고 답했다. 박 과장은 출입구까지 바래다 주며 다시 한번 사죄와 감사를 반복했다. 청년도 밝은 얼굴로 꼭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스태프들은 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배웅했다. 노인은 손자와 함께 조용히 행사장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어느새 청명해졌고 뜨거웠던 태양도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손자는 오늘 일기를 쓰면 할아버지 대단한 이야기 엄청 많이 쓸 수 있겠다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웃어 보였다. 자, 다녀왔으니 이제 밥도 먹고 네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보고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살자꾸나.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 뒤로 행사장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분이 많겠지. 우리가 얼마나 섣불리 판단해 왔는지 반성하게 된다. 진짜 실력자는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노인과 손자는 어느새 번잡한 거리로 사라졌다. 누군가가 달려와 선생님, 명함이라도 하고 외쳤지만 이미 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왠지 모르게 그날 이후로 지역사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고 누군가를 외모나 지위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박 과장 역시 행사와 만남의 기준을 넓히며 보다 열린 태도로 임했다고 한다. 세미나를 통해 획일적인 안전교육만 강조하던 것도 바뀌어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록 자신은 평범한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상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나가는 바람이 약간 서늘해지는 저녁 무렵 노인은 손자를 데리고 동네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손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느라 텀없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내가 나중에 커서도 오늘 일 꼭 기억할 거야.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오늘 다 보았으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기억해주면 고맙지. 나중에는 네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럼 나도 누군가를 도울 거야. 근데 오늘 할아버지를 막 무시한 그 아저씨는 정말 좀 그렇더라. 다신 안 그럴 것 같지?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갈 뜨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맞아. 그 아저씨도 뭔가 배웠을 거야. 노인은 손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오늘 깨달았다. 아직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헛된 건 아니구나. 마음속 깊이 따스함이 번져왔다. 식당에서 나온 노인과 손자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갔지만 둘의 발걸음에는 무언가 밝고 경쾌한 기운이 서렸다. 이날의 소동은 자칫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한번 위기에서 모두를 지켰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남겨놓은 작은 울림은 꽤나 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담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노인은 그저 겸손한 태도로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에 다시 녹아들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묵묵히 일어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보지만 그 내면엔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경험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손자는 꽉 잡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든든한 온기를 느끼며 하루 종일 가슴 벅찬 감동을 품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이어질 때 이상우 노인은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손자와 함께 어둑해진 서울 거리를 나아갔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이웃,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 거리에서 스쳐 지나는 어르신 중에도 생각보다 놀라운 재능과 지혜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숨은 영웅이 곁에 있을지 모릅니. 댓글로 여러분이 몰랐던 누군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던 순간, 혹은 자신이 겪었던 오해와 편견에 대해 나눠주시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 가보도록 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이상우 노인은 또 누구를 도울지,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